지하철에서 평범해 보이는 청년을 비웃던 거리의 깡패들. 하지만 그들이 조롱하던 남자는 바로 세계적인 축구 영웅 손흥민? 상상도 못한 반전의 순간,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바뀔까?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시청 중인 도시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의 한 지하철역, 늦은 저녁 차가운 형광등 빛이 텅 빈 플랫폼을 비추고 있었다. 손흥민은 후드티 깊숙이 모자를 눌러쓴 채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지하철이 도착하고 몇 명의 승객이 내렸다. 그중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그의 주변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명이 특히 거만한 태도로 손흥민을 향해 다가왔다. 야, 아시아인 여기가 네 자리인 것 같지 않은데? 젊은이가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손흥민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지만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다. 그는 오랜 군사 훈련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너한테 말하는 거야, 젊은이가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 다른 승객들도 이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갑자기 한 젊은이가 손흥민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그 순간 그의 본능이 깨어났다.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여 상대방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젊은이는 예상치 못한 방역에 비틀거렸다. 다른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손흥민의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그는 폭력을 쓰지 않고도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모든 움직임이 정확하고 통제된 상태였다. 승객들의 휴대폰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소셜미디어에는 이미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다. 위험한 아시아인이 무고한 시민들을 공격, 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손흥민은 이미 체포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저항 없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탔다. 경찰서에서 클라라 베가 형사가 그를 맞이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오래된 수수께끼를 풀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손흥민 씨, 그녀가 말했다. 손흥민, 당신의 이력이 꽤 흥미롭네요. 손흥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클라라의 얼굴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이 느껴졌지만 그는 그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군사, 훈련, 인도주의적 임무,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군요. 클라라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은 그는 변호사임을 자처했다. 이제 의뢰인을 즉시 석방해 주십시오. 모든 법적 절차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클라라는 항의하려 했지만 변호사가 내민 서류들은 완벽했다. 손흥민은 곧 풀려났다. 경찰서를 나서는 손흥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클라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다. 몇 년 전 그녀를 위험에서 구해준 정체불명의 남자, 그리고 지금 그녀 앞에 있는 손흥민과 묘하게 겹쳐지는 모습.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수수께끼의 끝을 보고 싶었다. 고급 리무진이 맨해튼의 으슥한 골목을 빠져나가며 도시의 북쪽으로 향했다. 손흥민은 가죽 시트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변호사는 그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차의 침묵을 지켰다. 마침내 차가 멈췄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거대한 저택이었다. 높은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손흥민 씨. 현관에서 그를 맞이한 사람은 빅터 레너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IT 기업가이자 천재 발명가.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은둔자라는 소문이 돌았다. 제가 왜 여기 있는 건가요? 손흥민이 물었다. 빅터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당신을 오랫동안 지켜봐왔습니다. 오늘 지하철에서의 일도 우연이 아니었죠. 그들은 지하 연구실로 향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이 끊임없이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다. 그 중앙에는 거대한 홀로그램이 떠 있었다.
이것이 센티넬입니다. 빅터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인공지능 범죄 예방 시스템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특이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홀로그램이 깜빡이며 새로운 이미지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도시 곳곳의 CCTV 영상, 소셜미디어 게시물, 금융거래 내역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센티넬이 특정 인물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들이죠. 그리고 그들 중 다수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손흥민은 화면을 주시했다. 그중 한 영상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어린 소녀의 모습, 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마치 소피아 김입니다. 빅터가 설명했다. 13살. 센티넬은 그녀가 48시간 내에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죠. 손흥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소녀의 모습은 그의 기억 속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더 이상 곁에 없는 그 소중한 사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손흥민 씨. 빅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센티넬은 당신을 선택했어요. 당신의 기술, 당신의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손흥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했던 고독한 길.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빅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먼저 리나 하퍼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존경받는 검사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인물과 연결되어 있죠. 스크린에 한 여성의 사진이 떴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리나 하퍼가 기자회견장에서 연설하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배후에는 단테 살라자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빅터가 계속해서 설명했다. 겉으로는 자선사업가이지만 실제로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결심을 내린 듯했다. 언제 시작하면 되죠? 리나 하퍼의 사무실은 맨해튼 중심부의 최고급 빌딩 꼭대기층에 있었다. 손흥민은 청소부로 위장한 채 사무실 복도를 걸었다. 그의 귀에는 빅터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조심하세요. 리나는 평범한 검사가 아닙니다. 그녀는 수많은 증거를 은폐해왔죠. 손흥민은 조용히 청소, 카트를 밀며 리나의 사무실 앞을 지났다. 그녀는 전화통화에 열중해 있었다. 알겠어요, 단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김준호는 곧 체포될 거예요. 손흥민은 걸음을 멈췄다. 김준호, 그는 최근 뉴스에서 본 이름이었다.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가였다. 센티넬이 새로운 정보를 찾았습니다. 빅터가 이어폰으로 전했다. 김준호는 단테의 자금 세탁 증거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리나는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리나가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손흥민은 청소를 하는 척하며 그녀의 동작을 주시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빅터가 말했다. 그녀가 곧 회의에 참석할 겁니다. 예상대로 리나는 서류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손흥민은 재빨리 벽면에 통풍구를 통해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군사훈련을 받았을 때처럼 정확했다. 서랍, 왼쪽에 숨겨진 금고가 있어요. 빅터가 안내했다. 손흥민은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김준호에 대한 위조된 증거들이었다. 찾았습니다. 그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사무실로 돌아오고 있었다. 니나입니다. 빅터가 경고했다. 회의가 취소된 모양이에요. 손흥민은 침착하게 서류를 촬영한 뒤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리고 통풍구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다. 니나는 무언가를 찾는 듯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손흥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리나 하퍼의 부패 증거가 언론에 공개된 것이다. 그녀가 위조한 서류들, 불법 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을 함정에 빠뜨린 증거들이 모두 드러났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손흥민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다. 리나는 단지 단테, 살라자르의 하수인일 뿐이었다. 진짜 문제는 단테였다. 잘하셨어요. 빅터가 말했다. 하지만 단테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는 대중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으니까요. 손흥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단테의 회사 빌딩이 보였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당당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손흥민이 물었다. 루카스 섀도우 케인을 찾아야 합니다. 빅터가 답했다. 당신의 옛 동료죠. 지금은 단테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루카스, 그와 함께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전우였다. 지금은 적이 되어 있었지만 손흥민은 그를 여전히 형제처럼 생각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빅터가 경고했다. 루카스는 더 이상 당신이 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맞서야 할 때가 있는 법이었다. 브루클린의 한적한 창고지대, 손흥민은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센티넬의 예측대로 루카스는 이곳에 나타날 것이었다.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빅터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서쪽에서 접근 중이에요. 그때였다.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손흥민은 즉시 알아차렸다. 루카스의 걸음걸이였다. 오랜만이군, 나 형.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날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 루카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전히 특수부대 시절의 강인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루카스? 손흥민이 물었다. 세상이 변한 거지. 루카스가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 단테는 적어도 정직해.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숨기지 않아. 손흥민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래서 네가 아는 모든 것을 버린 거야? 버린 게 아니야. 루카스가 고개를 저었다. 더 나은 방향을 찾은 거지. 너도 합류할 수 있어, 형. 단테는 널 환영할 거야. 그때 손흥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클라라 형사였다. 손흥민 씨, 큰일 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피아가 납치됐어요. 손흥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루카스의 표정이 변했다. 네가 한 짓이야? 손흥민이 물었다. 루카스는 잠시 침묵했다. 단테의 명령이었어. 하지만 난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어. 그 애가 겨우 13살이야, 루카스. 이제 와서 어쩔 건데? 루카스가 물었다. 손흥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날 그가 지키지 못했던 그 소중한 생명, 도와줘, 루카스. 손흥민이 간절히 부탁했다. 네가 알고 있는 걸 말해줘. 아이, 루카스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브롱스의 옛 공장,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단테의 비밀 아지트야. 소피아는 거기 있을 거야.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우 형. 루카스가 부르자 손흥민이 돌아보았다. 조심해. 단테는 형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손흥민은 서둘러 현장을 벗어났다. 클라라가 경찰서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제 일이기도 해요. 손흥민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가 경고했다. 알고 있어요. 클라라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신뢰하는 것처럼 당신도 저를 신뢰해 주세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빠르게 작전을 세웠다. 시간이 없었다. 소피아를 구하고 나면 클라라가 말을 꺼냈다.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특히 그날 밤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의 일에 대해서. 손흥민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침착을 되찾았다. 지금은 소피아가 우선이었다. 빅터. 그가 이어폰을 통해 불렀다. 센티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미 분석 중입니다. 빅터가 답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번에는 뭔가 다릅니다. 센티넬이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브롱스의 폐공장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다. 손흥민과 클라라는 건물을 주시하고 있었다. 센티넬이 제공한 열감지 이미지는 내부에 여러 명의 경비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소피아는 3층에 있습니다. 빅터가 이어폰으로 전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뭔가 이상해요. 손흥민도 느끼고 있었다. 경비의 배치가 너무 허술했다. 마치 일부러 틈을 보이는 것 같았다. 함정일 수 있어요. 클라라가 속삭였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피아가 우선이에요. 둘은 조심스럽게 건물로 접근했다. 첫 번째 경비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
너무 쉬웠다. 2층으로 올라가는 순간 루카스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미안해, 형.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다른 선택이 없었어. 순간 모든 조명이 켜졌다. 단테의 부하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다. 손흥민 씨, 마침내 만나게 되네요. 우아한 정장 차림에 단테가 나타났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당신이 올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손흥민은 루카스를 바라보았다. 그의 옛 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다. 소피아는 어디 있습니까? 손흥민이 물었다. 단테가 손가락을 튕겼다. 부하 하나가 소피아를 데리고 나왔다. 소녀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다. 걱정 마세요. 그저 미끼로 필요했을 뿐이에요. 단테가 말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건 센티넬입니다. 손흥민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단테가 놀라셨나요? 단테가 웃었다. 빅터의 조직 내부에도 제 사람이 있답니다. 센티넬의 존재를 안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로 유인한 거군요. 클라라가 말했다. 똑똑하시네요, 형사님. 단테가 고개를 끄덕였다. 센티넬은 놀라운 발명품이에요. 범죄를 미리 예측한다니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건 당신 같은 사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손흥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단테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그럼 선택하세요. 소피아를 살리고 싶나요? 아니면 센티넬을 지키고 싶나요? 그때였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루카스가 갑자기 움직였다. 그는 단테의 부하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형, 소피아를 데리고 가요. 루카스가 외쳤다. 제가 막을게요. 혼돈이 시작됐다. 손흥민은 재빨리 소피아에게 달려갔다. 클라라는 총을 꺼내 들었다. 안 돼. 단테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손흥민은 소피아를 안고 출구로 향했다. 클라라가 그들을 엄호했다. 루카스는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는 더 이상 단테의 부하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손흥민의 전우가 되어 있었다. 건물을 빠져나오며 손흥민은 뒤를 돌아보았다. 총성이 울렸다. 루카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빅터, 손흥민이 이어폰을 통해 불렀다. 루카스는 알고 있습니다. 빅터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다. 하지만 지금은 소피아가 우선이에요. 소피아는 손흥민의 품에 안겨 떨고 있었다. 그는 소녀를 보호하듯 더 강하게 안았다. 이제 괜찮아요. 그가 속삭였다. 안전해요, 돈.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단테는 아직 센티넬을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더 큰 싸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빅터의 저택에서 열린 긴급 회의. 손흥민, 클라라 그리고 빅터는 다음 행동을 논의하고 있었다. 소피아는 안전한 장소로 이송된 상태였다. 단테가 곧 행동을 개시할 겁니다. 빅터가 말했다. 그는 이미 센티넬의 존재를 언론에 흘렸어요. 화면에는 여러 뉴스 기사가 떴다. 비밀 감시 시스템의 실체, 시민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대중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클라라가 말했다. 단테는 이 상황을 이용할 거예요. 손흥민은 침묵 속에서 생각에 잠겼다. 루카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센티넬이 새로운 예측을 했습니다. 빅터가 갑자기 말했다. 단테는 오늘 밤 행동을 개시할 거예요. 그의 목표는 단순히 센티넬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해요. 왜죠? 클라라가 물었다면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빅터가 설명했다. 센티넬은 스스로 진화하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도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그가 물었다. 센티넬이 마지막 예측을 했습니다. 빅터가 말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들이 나타났다. 과거의 기록들이었다. 손흥민 씨, 빅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센티넬이 당신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과거, 당신의 선택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클라라가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저를 구해준 게 당신이었죠? 손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고 계셨군요. 잊을 수가 없었어요. 클라라가 미소 지었다. 그때부터 전 정의가 아직 존재한다고 믿게 됐거든요. 갑자기 경보가 울렸다.
단테의 부하들이 저택을 포위하고 있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빅터가 서둘러 말했다. 손흥민 씨,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손흥민은 결단을 내렸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희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마지막 전투는 격렬했다. 단테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손흥민과 클라라의 완벽한 팀워크 그리고 센티넬의 도움으로 그들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단테는 체포됐고 그의 범죄 조직은 무너졌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클라라가 물었다. 센티넬은 계속 진화할 겁니다. 빅터가 답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보호자들이 있죠. 손흥민은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자신의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를 속박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준비됐나요? 클라라가 손을 내밀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시작이었다.